저는 그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기재부에서 이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게 사업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토론 방식으로 TV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재정이 부족하고 미래의 재정 수요가 증대될 거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재정 부족 원인이 좀 다릅니다. 경제 전문가는 복지 예산이 늘어나니까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쓸데없이 생각하는 돈이 많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예, 쓸데없이 새나간 예, 낭비가 많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거나 국가 부채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뭐 복지 예산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공감을 안 하는 거죠. 왜 아낄 돈이 있는데 왜 세금을 더 걷고 부채를 더 늘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을 줄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지 예산 감소하는 데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던 혜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보는 국민 참여형 예산 재검토인데요.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이나 불필요한 사업 폐지, 축소, 재검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국민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니까 복지 예산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좀 더 걷어내겠습니다. 아니면 국가 부채를 좀 증가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이 올바름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실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현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경제적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죠. 경제적 실현 가능성으로 보면 국민들은 이제 그 재정 낭비를 감소시키면 이 돈으로 앞으로 우리 재정 부족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계속 재정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숫자 등을 제시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석진 교수님. 네, 말씀. 명의대학교 우석진입니다. 시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27조를 절감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듣기 좋은 얘기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믿기가 좀 어려운 숫자인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거 부풀려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하나. 설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업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그냥 여기 실적으로 넣은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천수 소장님 말씀해주신 불신이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깊네요. 정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27조가 이제 감축이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당연히. 예산실에서 나서서 그냥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했을 때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이 뭐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런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지만 국민들이 납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올해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일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차후에 진행될 때는 좀 체계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는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조금 살아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수용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신승근 교수님, 우석진 교수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예산 이제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뭐 참여 예산 이제 주장도 해보고 또 시장 도지사 하면서 예산 실제 편성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 국가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고 좀 불필요한 거는 없애고 효율성이 낮은 건 좀 바꾸고 이렇게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너무 방대해서. 이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련 공무원들하고 부처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 관심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예를 들면 예산을 전부 공개를 하면 지금 그러면 관심 있는 쪽이 다 들여다보고 아 요거는 좀 비효율적인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떠세요, 신 교수님? 연간 예산이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편성이 되면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거 다 들여다보세요? 아니, 못 보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제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우리 대통령실에도 좀 그걸 다 들여다보고 좀 조정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막상 보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도 사실은 못 보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떠세요? 우리 우석진 교수님도 이거를 공직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일,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스스로 뭐 잘 못 바꿔요. 아니,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외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민간 시민단체나, 아니, 국회의 몫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국회에도 좀 잠깐 있어 봤는데, 그 역시 너무 방대해가지고, 예산 결산 담당하는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억, 몇십억짜리 이런 거 아예 못 보고 정치적 쟁점 되는 것들밖에 못 보는데 결국 그러면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눈이 1억 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어떠세요? 시민단체들이나 민간에 우리 장창수 수장님도 나라살림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다 들여다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부처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는데 관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각으로 또는 제3자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이걸 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참여, 그 사업부분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언론, 전문가, 좀 요약해서 시간이 네, 그런 분들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결국